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는 요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을 만들어줬던 요 금리 인하 이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괜찮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핵심이 뭔지를 보면 일단 9월에 B컷 진행했죠.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올해 연말 11월, 12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페드 위원들 발언하는 거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속도가 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매파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유명했던 이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 이사는요, 이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둔화됐다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지지를 했다.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움직일 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했던 만큼 이번에 인하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에 맞춰서 나는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자기의 방향성에 대해 예고한 것도 같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장에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까지 뭐 나쁘거나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은 물론이거니와 내년까지의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회의까지 이제 고용지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50bp 인하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거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25bp 두 번 정도 인하하는 게 올해 연말까지의 방향이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지표 보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좋아야지 이것 역시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지는지 이 역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추적 관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어떤 상황이다? 이제 25bp는 100%고요. 이제 50bp에 대한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면 원래 기존에 한 38%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올라가지고 50.3%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가 굉장히 큰 이 확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는 훨씬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냐. 반대하는 이사들도 조금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 B컵 반대의 이 의견을 꾸준하게 발표했던 사람이 곧 있으면 세 번 정도 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제 스탠스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는 이 가운데에서 이들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걸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향후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71.92달러로 마이너스 0.04% 사실상 보합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당연히 채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의 모습,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스라엘 전쟁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때리면서 전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동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물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한동안 장사 더욱더 잘 될 가능성 높겠다. 요거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 괜찮은 것만 하더라도 흐름 좋네. 이것부터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동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 쪽은 우리나라의 뉴스가 요즘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U 주변국들 혹시나 러시아 침공하는 것 아니냐, 요걸 대비해가지고 회원국 탄약 비축 의무화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한국에 방산 관련해서 엮여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화약부터 시작해서 방산 업체들 수혜받을 가능성 높구나. 수주 잔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가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소식이 이쪽으로 엮여 들어가겠구나.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아요. 경기가 정말 정말 안 좋습니다. 청년 실업률 뭐 50%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 정부의 세수 수입도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데 중국 내부에서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 추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 막 20년 전 거 회계장부 까고서 이거 세금 추징을 막 하고 그랬대요. 예, 그런 만큼 어떻게든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를 올려야지 다시 또 이제 활력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이 금액들이 보조금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될지 요걸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약간이나마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발 매출, 우리 쪽에서 영향 꽤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저점이 어디쯤인지 요걸 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 반도체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지원을 좀 많이 한국으로 되돌렸다. 이런 얘기 들려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삼성 이 반도체 미국 투자는 끝난 건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지금 중동 쪽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중동을 통해서 중동 쪽, 아프리카 쪽으로 이 확산도 기대가 되겠지만 이거 유럽 진출하려고 하는구나. 유럽은 규제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근데 중동 바로 아래잖아요. 그리고 중동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서로 완화해주는 이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이 소비나 이런 것들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미국 쪽의 비중을 낮추더라도 유럽 쪽의 비중을 높이려는 요 모습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많이 몰려 들어오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나쁘지 않다.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군함부터 시작해서 방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꾸준하게 보시면 좋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힘들지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유율 많이 확보하면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요 마인드로 이 역시도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초소형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에서 최초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웨어러블 기기부터 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26년 양산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테마도 지금 아주 좋다. 꾸준하게 좋을 가능성 높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아직 양산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원료 가격 있잖아요. 요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면은 양산의 속도가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속도를 얼추 가늠하면서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 미래 이 사업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잖아요. 안 보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시밭길 얘기하는 게 단가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과 ESS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미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전기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원전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국의 원전 기업들 일감만 확실하게 있다면은 문제될 거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 들어온다. 꾸준하게 추적 관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내용 만족스럽네.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이 엄청 좋죠. 그냥 원전 하면은 이거 한 몇 년은 계속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원전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요. 보이십니까? 프리마일 원전 구매 계약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체결 완료했다. 여기가 이 방사능 유출 사고 났던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 단위로 어떻게든 보수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38년 만에 재가동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를 운영하는 데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나오고 어떻게 되었다? 가격이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회사요. 보이십니까? 797억 달러. 하나로 거의 한 100조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원전 수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미국을 따라가려는 국가들도 이에 맞춰가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두산은 이 중에서도 뭐다? 팀 코리아로 일단 원전 관련해가지고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체코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당연히 체코에서 좋은 성과 내면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한수원이 원전을 넘어서 수소까지 좀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너지 많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휴 전력을 수소로 만든다. 이게 핵심인데 두산은 이 수소 관련해서도 전 세계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탑 3인가 5 안에 들 정도로 두산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미국, 중국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련 테마에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있겠지만 어느 순간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했을 때 현재 두산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 오늘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빨간불 훨씬 크게 마무리하면 현재에 대한 기대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베스트는 121선이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21선 여기 위에서 움직인다면 편히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6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 한 번은 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 오랜 시간 버티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61선이 이렇게 꺾였다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추세 자체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다? 여기. 결국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까지 완성되니까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물론 이번에 이만큼 올라갈 거라는 장담 못 드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의 추세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 정도는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이상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기회 정도는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핵심을 딱 한 번씩 다뤄보게 되었는데 이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하며 영상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에는 현재 어떻다? 야,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다. 무엇보다 이게 AI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 급증이랑 엮여 들어가는 거라 앞으로 이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외국인 기관 순서대로 지금 좋기 때문에 이어지는지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지지라인 넉넉하게 2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61선 돌파, 그리고 추세 자체가 확 하고 돌아선다면 이때 이제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1,000원 부근 돌파한다면 그 이상 그 다음 매물대인 23,500원 여기 언저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 맞춰봤는데 도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시청 많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무리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